네, 안녕하세요.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있었던 지한 주간 빅모의고사 전범이죠. 전범위 빅모의고사 5회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이제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2주 동안 되게 시험을 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는 또 이제 설날이 있었는데 설날이 있던 그 와중에도 되게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많이 고생하셨고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좀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좀 정답률을 갖다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 이 각 분야라고 하는 거는 어휘와 문법, 독해, 생활영어 이렇게 될 겁니다. 각 분야별 난이도 편차가 컸던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도 어휘가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어휘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되게 정답률이 높아요.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그런데 2문제 정도는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법과 독해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각 유형별, 그러니까 분야별마다 난이도 편차가 꽤나 컸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변별력을 주는 문항이 다소 많았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답률의 높고 낮음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막 저 좀 이따가 이제 오답 한번 그걸 좀 해보겠지만은 20%대도 있고 막 10%대도 있곤 한데, 근데 이제 또 높은 거는 막 한 40%, 50%, 그 다음에 막 60, 70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나 독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편차가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은 그런 문항들이 전부 다 약간 킬러 문항, 변별력을 주는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독해뿐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이제 높았던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답으로 올바르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쉬웠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정답률이 높았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답을 좀 올바르게 찍었어야 커트라인을 넘길 수가 있었다. 물론 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시험마다 다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야지만 이 컷을 넘길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너무나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점수를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점수가 이제 뭐 82.4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위 30%까지가 71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응시 인원이 대략 한 200명 정도였거든요. 200명 중에서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10%겠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를 맞았고, 나머지 30%가 이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도 높은 점수예요. 되게 사실 이 정도는 되게 높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등은 뭐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등에는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던 시험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실제 시험이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요, 기술직렬 특히나 토목직이나 화공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 커트라인은 50점 정도, 영어에 한해서는 그 정도면 이제 무난하게 영어에 있어서 더 이상 꽈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산직과 농임업직 좀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이런 데는 여기는 한 70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의를 받았던 게, 시험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기술직 뿐이 아니라 행정직 수험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행정직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회차의 시험이든지 간에 기본 80점 이상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합격 컷이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직은 조금 타이트하죠. 조금 이제 그렇게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점수에 맞는 거 좀 얘기해 보면 사실상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회차와 좀 많이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여기만 조금 달라졌는데 50점 이하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독해랑 문법이 많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틀릴 거고, 쉬운 문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좀 틀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막으시려면은 지금부터라도 구문 독해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법을 지금 회독하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근차근 구문 독해 앞에서부터 해석해가는 연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단어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있으신 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가 진짜로 가장 애매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게 자신의 그러니까 본인이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막 55에서 70 사이에 나오면 괜찮은데, 정말
들쑥날쑥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막 50점, 어떨 때는 막 70점, 80점, 어떨 때는 40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불안한 점수입니다. 정말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약점 보완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제 그때 봤던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틀렸던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학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분들도 어휘 꾸준히 많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은근 되게 이 점수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독해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감으로 뭔가 찍어 맞추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독해하는 연습도 여기서 구문 독해 같은 거죠. 아니면 일반적인 뭐 독해 지문을 가지고 좀 분석을 많이 해보신다라거나 하는 독해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75점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인 합격 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그쵸 해 오셨던 방법대로 이때부터는 막 사실상 찍어서 감으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문맥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갖다가 꾸준히 풀어보면서 감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정도로 그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분석해보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 문법에서 하나가 이제 7번 23% 정도가 됐더라고요. 정답률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근데 요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저도 사실 기본서 수업을 여러 번 하고 이제 수업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머지 것들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봅시다. 답은 1번이에요. 근데 1번 잠깐 넘어가서 2번, 3번, 4번에 먼저 틀린 걸 한번 봐봅시다. 요거는 이 1번을 알고 푼다라기보다 2, 3, 4를 갖다 속어법으로 푸는 게 더 좋았던 이제 더 그게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내가 느끼기에 그는 명석하고 멋진 관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는 명석하고 멋진 관리이다 라는 거겠죠. 그쵸? 여기가 이제 보고 저 이제 동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봅시다. 자 he is the officer. 그는 뭐예요? 관리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는 관리인데 어떤 관리냐면은 whom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오피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이제 명석하고 멋진 관리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는 거죠. was smart and nice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관계대명사를 써서 여기 이제 동사를 썼으니까 멋지고 되게 이제 명석한 어떤 그런 관리다라는 거예요. 그쵸? 중요한 건 여기는 이 I felt죠. I felt. I felt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느끼기에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통 관계사절에서 삽입이라고 하죠. 삽입. 삽입이라고 하는 거 조금만 정리해보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관계사절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관계대명사 뭐 who라든지 또는 뭐 whom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which라든지 그 다음에 that이라는 거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주격이면은 동사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면은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가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관계사절을 쓰게 될 건데 여기서 지금 요때 이제 중간에 여기 관계사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뒤에 요 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또 들어가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삽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가 뭐뭐 하기에 라고 많이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되게 내가 느끼기에 뭐 I feel 그 다음에 뭐 내가 믿기에 I believe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I think 이런 것들 뭔가 생각하고 뭔가 그런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사들이 주어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뭐뭐가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 선행사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삽입절. 요건 이제 기본서 파트에서 관계대명사 부분에 가면 제가 삽입절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삽입절에서의 단골로 나오는 이런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 관계사죠. 그쵸? 관계사 이제 격을 묻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얘는 삽입이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얘와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맞춰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뒤에를 보니까 여기 문제에서
I felt를 갖다가 제가 삽입으로 싹 지워버리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was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목적격이 아니라 뭐로 써줘야 되겠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격인 who를 써주는 게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다? 여기 있는 whom을 갖다가 who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삽입절이 들어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의 어떤 격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냐라는 것을 그럼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네, 관계사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잠깐 좀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라고 하죠. 불완전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둘 중 하나 없는 그런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what 뒤에가 어때요? what은 쓸 수 있어, 그렇죠? 뭐 명사절이니까 전치사 뒤에. 그는 흥미가 있대요. 관심이 있는데 뭐에 흥미가 있다? 우리가 제안했던 것에 흥미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제안했던 것에 흥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글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빠져야 돼요, 지금? 영어에서는 여기 it이라고 하는 게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it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문장이 완전해지게 됨으로써 해석하고도 또 지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it을 삭제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hat은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뒤에가 불완전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주어 동사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목적어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거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도 그렇죠? 우리가 제안했던 것, 그렇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봐야 되는 게 여기인데, 일단 앞에서부터 봅시다. 그 고용인들은 필요한 만큼 이상의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The employees, 고용인들은 should not have,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돈이에요? 필요한 만큼 이상의 돈이잖아. 그렇죠? 필요한 것보다,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비교급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되는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의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니까 필요한 것보다라고 하는 그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that을 갖다가 tha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무엇보다? 필요되는 것보다, 그렇죠? 필요한 만큼 이상, 똑같은 말인 거죠. 이게 사실상, 그렇죠? 필요되는 것 이상의 돈을, 필요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that을 갖다가 tha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특히나 좀 매력적인 그런 오답이 돼요. 이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맞은 거냐면 출제 포인트를 조금 보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Who that has common sense 이렇게 되는 건데, 전체적인 문장 구조가 who라고 하는 의문사 주어를 썼고요. can do가 동사, such 등이 목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that은 뭐가 돼요? 얘는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주격 관계사 절이죠. 어떻게 주격인 걸 알 수가 있다? 이 that이라는 관계사 뒤에 뭐가 바로 동사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여러분 의문사 있잖아요. 그렇죠? 의문사도 관계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문사 같은 경우는 관계사 뭐만 씁니까? that만 씁니다. that만. 물론 뭐 이렇게 막 that만 쓴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주로 that을 써요. 주로 that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시험에서도 의문사 같은 경우를, 의문사를 갖다 만약에 관계사절로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뭘 쓰면 되겠다? that을 쓰면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묻는 그런 출제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아까 했죠? 7번의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건데요. 16번이죠. 독해인데 정답률 24%였어요. 제일 낮았던 그런 독해 중에 하나였죠, 얘가. 근데 어려워요. 요거 조금. 요게 답을 찾기는, 그러니까 해석만 정말 제대로 하면은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일단은 봅시다. 여기 한번 제가 빈칸을 한번 먼저 해석을 좀 해보면은 1번에 보니까 hiding the intention of my previous behavior, 그러니까 나의 이전 행동의 어떤 그런 의도를 숨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 과거에 있었던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갖다가 후회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이제 운동하는 걸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inferring intention, infer라는 말이 뭐예요? 추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도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What was essentially just chance.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저 단순히 뭐였던 것? 우연이었던 것. 이때 chance는 그냥 우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단지 우연이었던 것에서부터 의도를 추론해내는 것. 이런 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따로 옆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조금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why we like to think that our habit.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봅시다. 자, why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반면이겠죠? 자, we like to think.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무엇을? Our habit. 우리의 습관이죠. 습관이 뭐한다? 따르고 있다. 무엇을? 우리의 의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길 좋아하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말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은 뭡니까? 습관이 뭘 따르고 있다? 의도를 따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습관을 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it's possible, 가능합니다라는 거겠죠. 뭐가? intention and habit, 의도와 습관이 뭐 되는 거? 완전히 뒤바뀌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어디가 돼요? 여기죠, 여기. 여기죠. 결국은 뭐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떠한 습관 뒤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더라? 의도와 습관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할 때는 다 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오히려 그 습관을 할 때는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의도를 부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봅시다. 자, how the habit, 어떻게 습관이, 그렇죠? started, 시작이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된 그런 습관이겠네요. 먼저 시작된 그런 습관이 어떻게 could be a complete accident, 완전한, 이때 accident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처음 시작된 그런 습관이 완전히 우연히 발생한 일이 될 수 있을까? But 그러나 we can then, 우리는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workout. 여기서 이제 workout하고 intention 하면 우리의 어떤 그 의도를 끄집어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에서부터 무엇을? 의도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 습관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의도, 이유를 갖다가 붙여 넣는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봅시다. 자, say I take a walk around the park every afternoon.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자. 뭐라고 말을 해보냐면 I take a walk. 내가 이제 걷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Around the park. 공원 주변을 갖다가 오후마다 걸어요. And 그리고 매번 나는 따라갑니다. 무엇을? 특별한 길을, 특정한 어떤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길을 따라 산책하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면 takes me past.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준, 나를 데려다주는 past the duck pond. 그러니까 오리 우물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오리 연못을 지나서 나를 데려다주는 어떠한 그런 특정한 길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매일 오후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when asked, 뭐 해봤을 때냐면은 when asked, 질문해 봤을 때 why I take this route,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길을 따라가는지 되게 질문을 받았을 때 I might reply, 나는 대답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냐면 I like to watch people feeding the dog. 나는 이제 사람들이 오리한테 먹이를 주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오리 연못을 갖다가 이제 매일 오후마다 그냥 산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근데 당신은 왜 계속 이 길로만 가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는 말이 그냥 사람들이 오리한테 먹이를 주는 게 좋아서요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현실에선, 그런데 사실은 I just walked that way. 그냥 내가 그 길을 걸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오리한테 먹이 주는 게 좋아서라는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그 길에 간 겁니다. 그냥 그 길에 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작위로, 여기까지 핵심이죠. 또 완전히 무작위로 갔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so no reason not to do the same the next day.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날 그 같은 짓을 하지 않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내가 이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완전히 랜덤으로 그냥 오리 연못을 갔다가 지나는 그런 길을 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산책 가려고 하니까 오리 연못을 굳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이 길을 똑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만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딱 이거잖아요.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중부정을 지워버리면은 다음날 그 같은 일을 할 이유를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냥 처음에 랜덤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Now 이제 after the habit is established, 그렇죠? 이제 습관이 생기고 나서 습관이 딱 자리 잡히고 나서 I try to come up with.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뭐야? come up with 뭔가 생각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생각해낸다는 거죠. And 그리고 그 오리가 spring to mind. spring to mind가 그 생각이 떠오르다. 갑자기 이제 뭔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오리가 그냥 spring to mind. 내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end up. 결국 뭐 하게 돼요? 답이 그러면 4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도를 추론해 낸다라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본질적으로는 그저 우연이었던 것에서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시겠고 요 지문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기 자체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해석만 잘하면 딱 답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지문의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뭐 의도 막 습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아마 되게 찍으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해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5회 좀 총평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너무나 이제 고생하셨고요. 지금 또 이제 6회가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문제, 그 다음에 좋은 해설, 그 다음에 더 좋은 어떠한 그런 방향의 빅 모의고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